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그 세미나 7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아, 수요일 날 바빠서 바빠가지고 제가 지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7을 오늘 들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Vorstellung의 위상, 특히 Wort Vorstellung, 단어 표상의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as Ding, 대상은 무의식적인 Vorstellungen, 그러니까 표상들이죠. 중력의 초기 설정 수준에 위치한 원시기능이다. 다스팅이라는 것은 모든 무의식적 표상들의 중력의 그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포아슐링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 다스팅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얘기. 즉 다스팅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표상인 포아슐링은 중력의 초기 수준에 위치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건 락강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건 멋진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결코 그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내가 믿고 싶다고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든든하고 확고하게 유지하는 힘이 믿음인데 이는 하나의 근거 있는 표상이다.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의 표상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근거 있는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근거 있는 표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표상의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근거, 이 포아슐랭의 근거, 이 포아슐랭의 표상의 근거 이게 뭐냐? 이 근거가 되는 기표가 뭐냐 이거죠. 어떤 기표에 근거한 표상이냐? 그러나 믿음의 최고조에서 의심과 좌절도 가장 깊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최고조에서 의심과 좌절도 가장 깊다. 이게 믿음의 아이러니고 이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역설. 믿음이 최고조에 도달해 있을 때 의심과 좌절도 가장 깊은 것입니다. 보르트 푸아슈텔 단어 표상의 위상은 바로 주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게 바로 보르트 푸아슈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단어 표상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 표상. 이것이 바로 주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나 어떤 역경 속에 있을 때라도 주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 표상.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의 그 근거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은 경고하기 때문에 이건 근거 있는 표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근거 있는 표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역경 속에 들어갔을 때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게 뭐냐? 이게 단어 표상입니다. 주체가 자신에 대한 어떤 버르트 푸아슐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버르트 푸아슐링의 위상, 이게 어떤 위상을, 어떤 버르트 푸아슐링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단어 표상의 위상.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단어 표상의 이 아주 그 단어 표상의 이 위상을 가져야 돼요. 이 위상이 얼마나 이 차원 있는 위상이냐 이거죠. 마이스터 카르트는 영혼이 가장 큰 다스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로스팅이다. 영혼이 가장 큰 대상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애매한 것이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예. 그걸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존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실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영혼이라는 게 가장 큰 그로스팅입니다. 실제입니다. Die Sache ist das Wort des Dinges. 이 사물이라는 거는 바로 이 대상의 단어다 이거예요. 이 실제라는 것 또는 사물, 실제로서의 사물이라는 것은 이 대상의 단어를 준 것이다. 예, 그게 바로 이 사물이다 그거죠. The affair is the word of the thing. 예, 그 사물이라는 거는 이 실제로서의 대상의 단어를 준 것이다. L'affaire est le mot de la chose. 예, l'affaire 이게 이제 사물이죠. 물건이에요, 물건. 예, 이 물질이라는 거, 사물이라는 거는 chose, 이 대상에 대한 le mot, 침묵 속의 말이다 이거죠. 침묵 속의 말. le mot라는 건 침묵 속의 말을 얘기합니다. 말 없는 가운데 말하는 것이죠. 사물에 대한 침묵하는 말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die Sache 사물은 das Ding 그 대상에 대한 표상이다. 예. 대상에 대한 표상이에요. 예. 사물이란 건 대상에 대한 표상이에요. 예. die Sache는 das Ding에 대한 표상이고 das Ding의 현실적 이미지다. 그런 의미에서 die Sache라는 거 이거는 그 대상에 뭐가 입혀졌다 그랬죠? Wort 단어가 입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실적 이미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Wort가 입혀졌다고 그래가지고 뚜렷한 사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애매성이 조금 감소한 이게 die Sache입니다. 네, 왜? 단어가 입혀졌는데 그 단어도 명쾌한 단어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 애매모호한 다스팅보다는 그래도 좀 애매성이 줄어든 그러한 그 사물이 되는 것이죠. 대상에 대한 현실적 이미지, 다스팅의 현실적 이미지, 이게 die Sache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스팅은 die Sache를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 지점이다. 예, 다스팅이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 이거 애매모호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 환상 속의 그 우리의 그 결여를 채워준다고 가정되는 이 다스팅이라는 거, 이거는 현실적 이미지인 Vorstellung. 예, 이 die Sache는 여기서 단어를 입은 이 이미지예요. 단어를 입은 Vorstellung이에요. die Sache라는 거, das Ding에 대한 현실적 이미지 또는 das Ding에 단어를 입힌 거, 그러니까 Wortvorstellu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Wortvorstellung. 이 die Sache라는 건 여기서 이 대상에 단어를 입힌 이미지예요. 그래서 단어를 입은 표상 또는 이미지, 단어를 입은 표상 또는 현실적 이미지. 이게 Wortvorstellung이다. 이것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 지점이에요. 직접적으로는 못 가요. 이거 다스팅은 애매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스팅은 die Sache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스팅의 특징은 그것의 부재, 그것의 낯설음이다.
이 실존하는지 실존하지 않는지, 예, 그거 몰라요. 예. 이는 내 안에 내배면시로서의 이웃의 낯설음과 일치한다. 대립자의 일치입니다. 대립자의 일치. 대립자의 일치. 이러한 내 안의 이웃, 네베멘시와의 조우의 락강에 말하는 주의상스가 숨어있다. 예. 내 안의 이웃이 바로 네베멘시인데 그것이 바로 다스틴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과 조우할 때, 다시 말하면 네베멘시의 욕망에 눈을 뜰 때, 네베멘시의 욕망을 통찰할 때, 그때 이웃과의 조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주의상스가 있다. 여기에. 이 고통스러운 내 안의 이웃의 욕망에 내가 부응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이 주의상스가 여기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상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이 네베멘시의 욕망이라는 게 우리의 억압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억압된 것은 감정이 아니죠. 이 어떤 그 사건이 우리는 억압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기표가 억압되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억압되는 게 아니라 기표가 억압되는 것이죠. 감정이 억압되는 게 아니라 기표가 억압되는 것입니다. 락강에 의하면. 이 대상관계학자 컨버그에 의하면 이 컨버그는 그 감정이 억압된다고 말하죠. 정동이 억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락강은 기표가 억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표에 이미지와 정동이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내 안의 이웃과의 조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웃과의 조우. 이것은 나의 억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조우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 내 안의 이웃과의 조우를 통해서 이 이웃의 내 안에 있는 이 이웃의 욕망을 통찰하게 될 때 거기에 주의상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울고 있는 그 이웃, 내 안에 억압되어 있는 이 이웃의 욕망을 발견해낼 때 그때 주의상스가 있는 것이죠.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은 없습니다. 선과 악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사물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이미 포아슐링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이 포아슐링은 쾌락 원칙에 따라 특권적 상태, 원하는 상태, 무엇에 대한 기대를 찾는 표상이며 다스팅에 대한 기대를 찾는 표상이죠. 다스팅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다스팅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표상이죠. 항상 사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라는 건 이건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이건 현실적인 이미지니까. 무의식 시스템 단계라고 언급한 수준에서 포알슐랭에 대한 욕망을 본다. 포알슐랭에 대한 욕망은 이거는 무의식 수준입니다. 이건 의식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각표지 바르네뭉사이언이 있고 무의식 시스템 단계에서 언급한 포알슐랭에 대한 욕망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지각표지가 나타납니다. 이 지각표지는 전의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의식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단어표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각표지와 단어표상이라는 거는 이 전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포아슐링에 대한 욕망 이거는 네벤민시의 욕망이에요. 이거는 무의식 시스템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다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표상은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담론의 반영으로서의 단어표상은 단어의 경지에 따라 표상의 대표자에서 주문한 것과 반대된다. 프로이드의 엔트프로프에서는 이 표상의 대표자를 개념적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동일한 개념의 첫 번째 근사치에 지나지 않는다. 단어표상이 뜨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단어표상이 뜨면 여기서부터
진정한 담론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담론이 시작되면서 거기서 뭐를 얻는다고 그랬죠? 이 표상의 대표자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표상의 대표자. 이 표상의 대표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상의 대표자는 모든 후아슈틸롱에 대해서 주체를 대변하는 표상. 그것이 표상의 대표자예요. 이거는 하나의 기표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 표상의 대표자. 이 단어 표상이 뜨면 그로부터 진정한 담론이 시작되고 그 담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결정체, 그게 표상의 대표자예요. 이건 기표 수준입니다. 이건 기표 수준. 이 표상의 대표자는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는 이 모든 표상을 대표해서 주체를 대변하는 이 표상의 대표자는 요거는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건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담론의 반영으로서의 단어 표상 보세요. 단어 표상이 뜨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담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 표상은 단어의 경제에 따라 무엇에서 주문한 것과 반대된다. 제가 이 프린트를 제대로 못한 것 같으네요. 단어의 경제에 따라 무엇에서 주문한 것과 반대된다. 프로이드는 엔트워프에서 이 표상의 대표자 퍼슐링스 레프레젠탄츠를 개념적 기억이라 부르는데 이는 동일한 개념의 첫 번째 근사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 퍼슐링스 레프레젠탄츠는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세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해 가는 거예요. 이게 표상의 대표자의 진화입니다. 이게. 표상의 대표자가 진화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푸아슈텔룽이 점점 더 명료화되는 것이죠. 내 그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그 현실적 이미지인 푸아슈텔룽들이 명료화되는 거예요. 그 욕망의 방향과 목표가 정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의식 체계에서 의식 체계로 진입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의 수준과 촉진 공간과 표상 조직으로의 교차에서 유기체의 전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회피이다. 이 회피가 나오네요. 이 회피는 결국 뭡니까? 성장에 대한 그 하나의 방어죠. 내가 무의식적 욕망의 주체가 되어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 방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편안하게 살겠다 이거죠. 뭐 내가 뭐 욕망을 추구하고 뭐 어떤 몇 표상의 대표자를 만들고 그 뭐 욕망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해서 그 다스팅을 향한 그 욕망의 변증법을 돌려나가겠다 이런 그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피가 이게 방어입니다. 표상의 대표자의 수준은 무의식의 억압의 특별한 면이다. 보세요. 푸아쉔스 레프레젠탄츠의 수준은 위상은 무의식의 억압의 특별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억압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무의식의 억압된 것이 진정으로 주체에게 원하는 그 욕망의 그 대상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나타내는 게 표상의 대표자다 이거죠. 단어 표상의 수준은 부정의 특별한 면이다. 단어 표상은 페어나이능의 특별한 면이에요. 우리가 부정한다는 것, 페어나이능 한다는 것은 긍정한다는 것의 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한다. 부정한다는 것은 긍정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한다. 긍정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표상의 수준에서 저항으로서의 부정이 나타난다. 이건 긍정을 했기 때문에 긍정이 나에게 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표상의 수준에서 저항으로 나타나는 게 부정이고, 네. 그 다음에 그 무의식 수준에서 의식 체계로 진입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저항, 그게 이제 회피라는 거예요. 네. 무의식 수준에 있는 사물 표상, 사프아슐링이 단어를 입을 때 버로트프아슐링이 되고, 이게 이제 전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때 부정이라는 방어가 일어난다. 예. 단어 표상의 수준에서 부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전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부정이다. 예. 아니야 라는 거죠. 이 부정은 무의식에 억압되거나 억압된 모든 것에 대한 담화 수준에서 특권적인 내포 수단이다. 무의식 속에 숨겨진 내용이 의식의 담론에 있는 말로 표현된 담론에 위치하는 역설적 방식이다. 무의식에 억압된 것이 또는 억압된 모든 것에 대한 담화 수준에서 특권적 내포 수단이에요. 담화 수준에 있어요. 이 부정이라는 건. 담화 수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회피 이거는 주체의 이거는 그 무의식적인 어떤 방어 기제라고 본다면 이 부정 이것은 주체의 의식적인 방어 기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의식 속에 숨겨진 내용이 의식의 담론에 있는 말로 표현된 담론에 위치하는 역설적 방식. 이게 부정이다. 이거죠. 부정은 현실화되고 현실화된다는 건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부정은 인정되고 부정되는 것이 동시에 공언되는 방식이다. 예. 인정과 부정이 동시에 공언되는 방식, 그게 바로 부정입니다. 용언적 느의 용법에 대해서 락강이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조사. 부정조사가 느가 프랑스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주체가 자신의 두려움을 말할 때 쓰는 역설적 표현이에요. 자신의 두려움을 말할 때 쓰는 역설적 표현. 예. 이게 바로 이게 느예요. 이게. 자, 즉행 낄 비엔 나는 그가 올까봐 두렵다. 예. 혹은 그가 올지도 모른다. 예, 이거는 그가 올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가 올까봐. 예,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올까봐 무섭다. 그가 올지도 몰라. 무섭다 이거죠. 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즉, 행길 위엔. 그가 올지도 모른다. 안 올지도 모르고 올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냥. 영어로 말하자면 whether죠. whether, or죠. whether A or B. A인지 B인지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느가 들어가면 즉 행길 느 위엔. 그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그가 올까봐 두렵다는 얘기인가요? 그가 오지 않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좀 애매하지 않아요? 걱정, 불안, 두려움을 표시하는 부정조사 느는 발화 수준과 발성 수준 사이의 불일치를 얘기한다. 발화 수준과 발성 수준 사이의 불일치. 요게 느의 부정조사 느의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그가 오지 않는 것이 두렵다는 건지, 그가 오는 것이 두렵다는 건지, 이 느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헷갈린다는 것이죠. 락강은 프로이드가 무의식 수준에는 부정이 없다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면서도 그 직후에 부정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무의식에서는 부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종류의 방법이 있다. 부정조사 느는 부정의 의미를 갖긴 하지만 긍정을 전제로 한 모호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부정이라는 의미, 이 페아나이능이라는 의미죠. 이 페아나이능, 예, 이 페아나이능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현실화되고 즉 인정되고 부정되는 것이 동시에 공언되는 방식이에요. 그걸
아주 그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 용언적 용법이 느라는 거예요. 프랑스에 느가 들어가면 이게 부정인지 긍정인지, 그가 올 것을 두려워하는 건지 그가 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지 애매해진다 이거죠. 예. 그래서 부정조사 느는 부정의 의미를 갖긴 하지만 긍정을 전제로 하는 모호한 의미를 갖는다. 락강은 다마의 기능과 말의 기능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페아나이농 부정은 아니오의 형태로 나타나는 순수하고 단순한 역설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말하는 아니오는 뭐죠? 이거는 노예요, 그냥. 노예요, 이건. I am not tall. 나는 크지 않다. 이 아니오는 그러니까 그 아니오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부정이에요, 부정. 예, 긍정이 아닌 부정이죠. 근데 피아나이농은 아니오의 형태로 나타나는 순수하고 단순한 역설과는 거리가 멀다.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무의식인 억압된 것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형태, 부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억압된 것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억압된 것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그 형태예요. 이 부정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 금지의 전체 세계가 있다. 예. 농디, 이 무언, 이것도 부정의 일종이에요. 피아나이능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또 금지, 앵테흐디, 이게 이제 말사이라는 뜻인데,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 말사이. 이게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부정의 의미를 갖지만 긍정을 전제로 한 모호한 의미를 갖는 요게 앵테흐디예요. 앵테흐디, 금지. 이런 의미가 이 피아나이능에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부정은 우리가 인터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인터세드, 앙뜨흐디, 말사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장 견고한 교두보이다. 사랑의 언어 영역에서 예를 들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을 표현할 때 이것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억압은 본질적으로 부정을 포함하는데 이는 긍정을 전제로 한 부정이다.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은 아니죠. 예. 그런 게 이제 애매모호한 뜻이라는 거예요. 예. 페아나이농? 아니요. 페아나이농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부정입니다. 이 부정은 전의식에서 나타나는 또는 의식세계에서 나타나는 이 욕망의 변증법에 대한 방어기제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 이웃, 내 안에 있는 이 이웃과 조우해야 된다. 예, 여기에 주의상스가 숨어있다 그랬어. 예, 여기에 주의상스가 숨어있다. 예, 내 안에 이웃과의 조우는 너무 두렵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불안한 것이죠. 나를 아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웃과 조우할 때 담대하게 조우할 때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의상스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이죠. 카타르가 있는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조우할 때 상쾌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보르트포아슈텔룽의 위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보르트포아슈텔룽이 바로 단어표상, 이것이 아까 여기서 Die Sache ist das Wort des Dinges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Die Sache 이것이 Sachvorstellu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표상이라는 거는 das Ding에다가 언어를 입힌 것이다. 예, 이게 바로 Wortvorstellung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물표상에 단어 입힌 것이, 그러니까 대상은 표상을 제시하는데, 이거 보세요. 다스팅은 표상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다스팅은 표상을 제시하는데 그 표상에 이
대상이 제시하는 표상에 단어를 입힌 것이 포르트포아슐링이다. 그 포르트포아슐링이 바로 사물로서의 디사흐예요. 예. 내 안에 이웃과의 조우. 여기에 쥐상스가 있다. 예. 지각 표지. 예. 지각 표지가 있고 여기서 전의식이 있으며 여기에 단어 표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각 표지와 단어 표상은 다 전의식 차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표상의 대표자는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단어 표상이 담론을 유발하고 그 담론의 결과로서 이 모든 표상을 대표해서 주체를 대표하는 이 기표가 뜨는데 이게 이 표상의 대표자예요. 이것이 바로 주체의 욕망의 대상의 방향과 범위와 목표를 한정하는 것이죠. 예, 한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이 말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Vorstellungs Repräsentanten 표상의 대표자가 주체의 욕망의 변증법의 방향과 정도와 영역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기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러한 그 욕망의 변증법이 일어날 때 무의식적인 방어로서 회피가 일어나고 의식적인 방어로서 부정이 일어난다. 예, 그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부정은 바로 발화 수준과 발성 수준 사이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다시 말하면 긍정을 전제로 한 부정을 얘기하는 그런 모호한 의미를 갖는다. 앵테흐디, 말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앵테흐디, 무언 금지의 전체 세계가 있다 이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념이 어떠신가요? 좀 애매하시죠? 예. 계속 그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다 보면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주일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